네,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국가의 원로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위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초에 있게 되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뉴스에 이게 초점이 되어 있고 네. 그 이런저런 뭐 작은 소용돌이지 네. 작은 파란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제로 네. 이게 집권당의 경우에 대통령과 당의 책임자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였어요. 예. 그 뒤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이 돼가 이걸 분리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분리해가지고 오는 이 부작용이 저는 지금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분리해갖고 이게 균열이 오기 시작해 결국 탄핵 결국 사태까지 탄핵됐죠. 예.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균열 상태에 감정적 싸움도 게재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이게 정당 제도 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확정적으로 지시한 게 없어요. 네. 그냥 포괄적으로 각 정당이 알아서 정당의 이 체질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면 되게 되어 있다고. 네. 그러니까 큰 틀은 정당의 조직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본다면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나 대표를 맡는 경우 분리한 경우 이게 지금 이제 장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걸 계획하자 소리는 지금 할 계제가 안 되고 네.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게 중장기 숙제로 정치개혁의 과제로 이걸 다루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현행제도 저는 불만이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이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전제를 두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대로 3월 초 전당대회를 맡게 되면 그 핵심은 대표 자리인데 네. 그 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1년 3개월 뒤 그 3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한다면 1년 1개월 뒤에 있을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드시 과반수를 획득해야 된다. 네.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오는 일은 상상만 해도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요. 윤석열 정권의 참 근본에 대해서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근본이 또 흔들리는 그렇지. 겁니다. 탄핵 얘기까지도 나올지도 모른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서는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네. 올망졸망하고 고만고만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티격태격하고 네. 그래가지고 생산되는 대표가 그게 과단성 있게 이 총선거의 공천을 유효하게 수립하게 지휘하겠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선 몇 사람 제가 인심을 잃을 각오를 하고 네. 인심을 잃을 각오를 하고 몇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유승민 이건 뭐 전 원내대표. 예. 이건 전범이거든요. 전범. 전범이죠, 유승민. 그러니까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정당의 구조적 계획을 한다 그러면 원내 중심당이 돼야 되고 네. 원외 인사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건데 하여간 그 이준석 파동 나고 유승민 파동을 봤잖아요. 네. 이준석 국회의원이 아닌 3번 떨어진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 근본 개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가 어떻든 현행 이 제도 아래서 유승민 전쟁 범죄자거든. 전쟁 범죄자. 그 뭐 입후보 하는 거 자유지요. 그런데 궁시렁 한다고 뒷전에 앉아가지고 궁시렁 정도 룰을 왜 이렇게 바꾸느냐 궁시렁 해. 네. 내가 딴질 겁니다. 내가 유승민 입장이라도 이 룰을 왜 갑자기 바꾸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궁시렁거리지 마라 이 말이야. 네.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라 이거야. 시비를 분명히 얘기하라 이거야. 근데 이거 분명히 못하는 게 전쟁 범죄자니까 어떻게 하겠어? 전쟁 범죄 전과가 있는데, 윤석열 낙선하기를 바란 사람 아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시렁거리기만 한다고. 그 유승민이가 지금 궁시렁궁시렁하고 있지. 그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게 참 민망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왜 그 자꾸 나불나불대? 좀 묵직하게 행동을 해야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 부위원장 장관급 예. 위원장은 대통령 그걸 안 맡았어야지. 그렇죠. 안 맡았어야지. 비상근이라도 그 거마비가 나오고 장관급 대우를 안 맡았어야지. 그리고 맡았다면 맡아 있는 동안에 부위원장답게 행동을 해야지. 저 헝가리에서 뭐 한다고 하는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가 결혼했을 때 4천만 원. 안고 있는 부채를 아이 낳는 수에 따라서 탕감해 준다 하는 이 헝가리식 방식을 이걸 불쑥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 그렇게 발표할 일이 아니지. 이게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될 일이니까. 정부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관계 부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가족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데 인원을 하고 그리고 저출산 대책위 위원회를 한 흔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면 직속 상관인 위원장 대통령의 재결을 받고 발표할 일이거든. 그렇죠. 이거 그냥 불쑥 발표했다고. 그 불쑥 발표한 동기를 내가 추정컨대는 내가 이제 당대표도 나가는데 이런 일로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한가닥 한다고 하는 거 좀 보여주는 시기죠. 그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걸 불쑥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실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담당 사회수석 안상훈 박사가 나서가지고 이건 정부 정책하고 어긋나는 것이고 더 인원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면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발단은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게. 좀 묵직한 감을 둬야지 묵직한 감. 그동안에 선거 몇 번 떨어졌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대표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계속 떨어진 사람이 말이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불나불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용산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피해는 대통령이 본 거죠. 예, 그러네요. 피해는 대통령이 봤죠, 결국.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나는 이 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아주 이래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 안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앙금으로 파란이 일고 있다. 그 다음에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의 경우는 뭐 대정죽 지지율이라는 게 뭐 아주 낮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도 뭐 사실 모든 면에서 맛이 같고 철수 계속하는 바람에 윤상현 의원은 뭐 그렇게 뭐 대중적 인기를 얻을 만한 지금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티격태격한다고 뭘 티격태격하냐 윤심을 두고 티격태격해.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장김 세력이라니까 윤상현은 김장 김치 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뭐 입지를 해가지고 요거 티격태격하고 있다. 예. 자 올망졸망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궁시렁궁시렁 나불나불 티격태격하는 이 전당대회가 어찌 국민의 이 상태로 가면 관심을 끌고 그게 그중에서 선출되는 대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찻잔 속에 완전히 잔물결이거든. 예. 그러면 누군가가 찻잔을 깨고 태풍처럼 깨고 예. 누군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그러니까 이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과반수를 획득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을 과제를 안고 이 전당대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국민들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주 대실망이요 현재처럼. 예. 이게 이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야. 예. 아니 누가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안 보여. 전청 변호사님 안 보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안 보이는데 그나마 지금 그 있는 그 사람 가운데도 아주 한번 멋지게
찻잔을 깨봐라 이 말이야. 아직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깨면 어떻게 깨야 되느냐 내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해주세요. 예. 내가 용산을 품겠다. 어이 대통령을 품겠다 얘기해야지. 대통령이 아니, 들으면 그 말은 비슷하게들 합니다. 내가 윤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뭐 당을 잘 이끌 이 말들은 다 해요. 또. 아이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아, 예. 그렇게 따지면 이봉주 대표나 박찬종이나 할 말이 없나? 예? 우린 장외에 아주 허접쓰레기 지금 취급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할 말이 없나? 예. 그 추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후보 단일화 운동 어떻게 했어? 그 내막을 자세히 알면 윤 대통령이 한 번은 우리에게 눈길을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용산을 품는다는 뜻은 뭐 대통령 선거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다 이게 아니고 네. 그만큼 큰 포부를 갖고 내가 이 총선거를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대통령실에 과감한 정책도 건의하겠다. 이런 자세라 해야 되지. 요렇게 눈치 보고 요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천에도 용산 눈치 보고 그런 또 공천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용산을 크게 품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모시고 하겠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 책임제니까 모시고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서 주체성을 가지고 이 당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올망졸망한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나한테 이런저런 청탁하고 하는 일 있다. 이게 내가 절대 듣지 않는다. 이런 아주 큰 모습을 보여야지요. 이게. 그게 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자, 왜 제가 이런 인심위를 각오를 하고 뭐 올망졸망 자꾸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송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게 경쟁자 또는 장애물이 이재명의 민주당 아니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이건 누구의 국민의힘당이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의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잠깐 국민의힘당과 민주당하고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주 초에 국민의힘당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들쭉날쭉 하다. 아니 범죄 덩어리 이재명이가 지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야지. 그게 국민의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국민의 수준을 타다기 전에 107명의 국회의원들 당의 주체 세력인 107명 국회의원들 반성해야지. 국힘당.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전부 눈치꾼이 돼갖고 뭐 공천에 매달려고 어느 줄에 선보되느냐 장재원이가 실세냐 권성동이가 실세냐 뭐 그런데 매몰돼가지고 말이지. 이거 이런 천박하고 범죄 덩어리인 이재명이 지도하는 민주당하고 어떻게 해서 정당 지지율이 들쭉날쭉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 저는 이 검찰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재명 구속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 여러 이유는 내가 설명 안 드리겠는데 안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낙마하지 않고 총선거를 치르는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게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유리하다. 구속만 안 되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게 지금은 들쭉날쭉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 민심이 딱 갈려 있거든. 이게 지역별로도 그렇고 딱 갈려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층이야, 중간층. 중간층이 볼 때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재명은 결국 방탄이 됐건 어찌됐건 간에 구속도 못 되고 이렇게 자꾸 가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게 이재명이 간단치 않다. 이 민주당이 끈기가 있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저도 그런 우려를 갖는 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냐. 들쭉날쭉이 아니라 아주 민주당이 앞서는 쪽으로 가게 되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든지 간에 국민의힘당이 패배하지요. 그 다음 둘째로 낙마합니다. 낙마하면 세 사람이 대표될 거 아니에요. 그거야 이재명이보다 나은 사람이겠지. 그렇겠지. 누구를 갖다 놔도. 누구를 갖다 놔도. 뭐, 김경수를 갖다 놓고. 누구를 갖다 놔도. 이낙연이를 갖다 놓고. 정세균이를 갖다 놓고.
정세균, 이낙연 갖다 놓으면 신사니까 어떻든 나을 거고 김경수를 갖다 놔도 그게 출마는 못하더라도 당대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갖다 놔도 세 사람 그 새바람 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동정도 모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면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난적이다. 이게 민주당이라는 게 그러네요. 민주당 난적이다. 자 그러면 그럼 새로 된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유효한 공천을 해서 바람을 일으킬 보관이 있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그 당대표 후보 없어. 안철수 후보는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건 외마디인데 네. 내가 대표되면 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다. 수도권에서 이러더라고. 그 우찌해갖고 되는지. 공허한 소리죠, 그건 다. 그러니까 how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하겠다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그 청사진을 내놔 아무도 안 내놓거든. 그 지금은 티격태격 하는데 전부 신경들이 쓰여서 그런지. 제가 이 부분은 이게 엄청난 과제인데 첫째로 2년 반 전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의 공천을 반성해야 된다고. 그건 부패 공천이야. 네. 낙하산 부패 공천으로 김형호.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김형호 위원장이 관리한 거. 참. 선거 후에 공천 잘못했다고 사과한다 그랬지. 이게 돈 거래 냄새가 물씬 나는 게 PK, TK 지역과 수도권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에 누구를 갖다 앉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 돈 거래의 냄새가 불쑥불쑥 나. 그 중에 PK 지역의 어떤 지역, A 지역이랍시다. 공천 신청 마감이 예를 들면 오늘 5시까지인데 그 지역만 3시간을 늦췄어. 늦췄어. 그래가 그 3시간 사이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낙하산 정책적으로 찍었는데 그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야. 그 지역 토건 건설업 토호로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 국회의원 내가 얼마 안 있어가 그거 관계돼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지금은 탈당, 자진 탈당 무소속 상태야. 요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 요런 건. 그건 돈 거래됐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게 형사소송법에 풍문도 수사의 단서입니다. 예. 풍문도 수사의 단서예요. 신문 기사 얼마나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든 거는 수사의 단서인데 이게 수도권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게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 누가 손을 보려고 결단을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 이 공천은 중대선거가 됐건 소선거가 됐건 그 해당 지역에 연고도 있고 깨끗하고 능력도 있고 참신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젊은 사람이 깨끗한 건 아니죠. 그럼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보세요. 젊기 때문에 깨끗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늙었다고 다 썩었느냐.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아니죠. 예. 지금 고령화 시대니까 내가 생각한 데는 2, 3, 4, 5, 6, 70대 뭐 80대 공천하다 소리는 안 하겠네. 내가 80대니까. 공천위원장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공천위원장 맡겨주시면 우리 박찬종 이봉규 대표가 지금 오래전에도 그런 소리를 네. 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거나 공천위원장. 날 시키지 않아. 참 미치겠네. 내가 해도 자신이 없는 게 아니요, 잘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해도 자신 없는 게 윤심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자기들끼리 올망졸망한 사람들끼리 막 공격을 해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노. 자 그렇고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 제발 지방 토호 이 점은 어떤 유력 평론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다고. 이 지방 토호들이 이걸 망쳐놨다 공천을. 예? 그러니까 이게 쭉 이름 들어보면 이미 그 지역의 평가가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냉혹하게 얘기할게. 어차피 인심 잃은 김에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거의 태반은 그 지역 유권자들이 손사래를 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북 대구도 그렇고. 예. 예. 이 수도권에 된 사람들도 그게 뭐 그냥 공짜로 돼서 그런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네. 제가 인심위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정인을 거명해갖고 이게 제 와이프가 들으면
저를 이제 엄청 나무랄 거예요. 사람을 뭐 올망졸망하다느니 고만고만하다느니 티격태격한다느니 들쭉날쭉한다느니 네.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 우리 한국의 고유한 말로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럼요. 뭐 아름다운 말을 아름답게 잘 표현하셨는데요. 뭐 얼마나 좋은만하네. 뭐 그러니까 이 티격태격하고. 전당대회 우선 나선 사람들 그리고 먼저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는 흔적 보이지 마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같이 아주 윤핵관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나서지 말고 그냥 지금 나선 사람들 그냥 맡겨놔봐. 맡겨놔봐. 그냥 맡겨놔고 둘째로 지금 여러분들 내가 거명한 여러분들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군자 표변해봐. 표변이 털갈이 할 때 이쁘게 변하는 그걸 표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공자가 한 말이 있어. 군자는 언제든지 좋게 변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래 깡다니 있게 그게 변화 가지고 이 전당대회에 국민의 관심을 끌도록 네.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권 주자로 나서신 분들 얼망졸망하고 티격태격 하지 말고 표변해서 지금이라도 변신해서 시간은 충분하다. 국가를 위하고 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표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